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로즈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저 먼저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홍선혜고요.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면서 종은 그래도 쳐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와주세요. 오늘 사실 명민준 앵커 오실 것 같아요. 네, 곧 오실 거고 옆자리를 채워주실 거고 저 혼자 약간 좀 초반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새벽에 미증시 끝나고 나면 그거 쫙 정리하고 또 3프로에서 10시에 오전 시작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오전 시황 좀 정리하고 이 시간에 최근에는 대타로 인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전 상황,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뭐 한두 시간 상황, 그리고 마감 상황까지 이렇게 보는데, 야, 최근에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였죠? 오늘은 한 2%대 조정 받나? 오늘 그래, 이렇게 올랐으면 그럴만하지 했었는데, 10시 넘어가면서 11시 정오 부근해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3,900선 돌파. 네. 4,000피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오늘이었는데, 여지없이 조금 부담이 있었는지 밀려서요. 코스피가 현재는 0.79%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0.77% 하락하는 수준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동성 강한 이 시장에서 개인분들이 오늘도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6,800억 원 넘는 순매수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1,600억 원 넘는 개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양 시장에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000피를 앞두고 3,900까지도 우리가 한번 맛을 보고 이렇게 좀 흔들린 우리 시장에서 개인분들 오늘 매수를 상당히 잘한 매수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역시 우리 개인분들은 조금 뒤늦게 고점에 들어간다, 뭐 이런 불안불안한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두 분께 들어볼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장우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명앵커님 오실 때까지 제가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명앵커님, 네네.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다고요? 재미가 이렇게 없다고? 인정합니다, 저도. 어쨌든 네. 그 역할을 두 분께서 조금 빈자리를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시장 좀 다이나믹했다는 말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먼저 좀 네. 해주실까요? 그 미친 뭐 널뛰기 하는 식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12시 전으로 피크하고 그다음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환율이 좀 오른 것 같아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 환율 영향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한 번쯤 뭐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고 한미 그 관세 협상 이것이 막바지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인지 확정 안 되고 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설왕설래하는 것이 투심의 약간의 좀 경계감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 나머지는 변압기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렸죠. 막판에 현대일렉트릭도 아마 좀 전에 그 실적 컨퍼런스 콜도 끝났기 때문에 그건 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가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종목이 쭉쭉 빠지니까 삼성전자 포함해서 하이닉스는 나중에 말아 올랐는데 그러니까 힘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3,900선을 우리가 잠깐 맛봤잖아요. 네, 그렇죠. 3,900을 딱 찍고 나서 PBR을 계산해 보면 어머나, 갑자기 나서 근엄하게. 평소 명확 같지 않게. 네. 약간 무서워 근데. 깜짝 놀랐어요 방금. 깜짝 놀랐어 진짜. 갑자기 맞나요? 이쪽. 명앵커님 네네. 움직이지도 않고 약간 얼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네. 얼어버렸어. 빨리 오십시오. 실물이 사라졌어. 무서워. 어쨌든 빨리 오십시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사상 처음으로 3,900선 돌파 후에 이제 후퇴했단 말이죠. PBR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한 1.3배 이제 찍고 후퇴를 한 건가요? 요거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다고 보셨는지 오늘 시장 작가님. 일단 뭐 찍먹은 네. 성공했으니까 찍먹. 3,900. 네, 정말 찍먹. 네, 이렇게 쫙쫙 찍어서 한번 맛은 찍고 봤다. 맛나면 맛은 봤다. 봤다. 근데 일단 맛을 봤으니까 네. 뭐 또 탐나겠죠. 또 다시 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계속 제가 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네. 이제 점점 에이펙에 가까울수록 정상회담에 가까울수록 좀 진통이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서
그냥 화해 우리 이제 얘기 다 됐어라고 하기보다는 둘 간에 이제 또 얘기를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미국과 이제 중국 간의 진통이 좀 있었고 우리나라도 오늘 얘기가 있었죠. 이따 다시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펙에서 뭔가 성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이제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많이 달렸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테마주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주, 뭐 네. 원전, 수소, 양자 뭐 할 거 없이 어. 진짜 뭐 10% 20% 그냥 급락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없이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좋고 뭐 유동성도 좋고 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현재 수준에서 달리는 건 부담스럽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 어제부터 시그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뚫고서 어제도 올랐었죠. 근데 오늘은 좀 조정이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상승을 해서 그리고 우리 시장은 좀 더 강하구나라고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조정이 받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정말 약세장으로 가고 우리 시장이 뭐 급락하는 시장으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또 쏠림으로 인해서 가는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가요. 만약 약세장이라 간다면 그렇게 안 가거든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시장이 물렸다 그러면 가던 종목들도 다 부러지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우리가 엄청나게 우려하고 시장이 너무 달렸으니까 여기서 또 급락할 거고 그러니까 숏을 때려야 되고 그렇게 볼 거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기 드리는 건 현금을 좀 갖춰두고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편한 시장인 거지 여기에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베팅을 한다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시장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짚어보면 3거래일 연속해서 어제 짚어본 바로는 이제 기관이 좀 시장을 받쳐줬다 이런 건데 오늘은 단연 개인의 매수세가 이제 돋보였잖아요.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다 팔았고 외국인은 뭐 현선물 다 파는 흐름이 나왔고 김장훈 부장 말씀해 주셨듯이 환율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개인분들이 오늘 현명한 결정을 한 거다. 아니면 조금 뒤늦은 감이 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본부장님. 네. 오늘 팔았나요? 사셨나요? 샀죠. 샀죠. 네, 괜히 많이 산 개인들이 샀죠. 언제 샀냐가 중요한 것 같아. 오늘 언제 샀냐? 아니 그렇죠. 우리 아침 모닝 미팅 할 때 그때 샀을 수도 있고 0.3% 올라가서 샀을 수도 있잖아요. 어디에 샀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뭘 샀냐가 중요하죠. 만약 꼭 올라갈 때 반도체 사는 사람이 있고 올라갈 때 그 2차 아니 뭐지? 그 저기 조선주보다는 아까 그 뭐 변압기 이런 정도로 계속 샀으면은 네. 그것도 온도차 꽤 있었죠. 그리고 오늘 아까 변압기 실적 나온 게 괜찮은 거 봤을 때는 내일도 변압기가 달려버리면 오늘 반도체 사는 사람들은 내일까지는 조금 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단기적으로는 오늘 내일 하면 그런 거고 방향은 반도체하고 변압기가 계속 가는 건데 반도체가 밑이 이끌었으니까 변압기가 또 차오는 건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으니까 더 많이 달린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눈치채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뭘 샀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보면 네네. 이제 오늘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좀 롤러코스터처럼 네네. 심했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도 하루만 해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뭐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그렇죠. 약간 고점이신지 그게 차이가 날 거다 하셨지만 요건 약간 하루짜리 이제 단기적인 거고 네네. 조금 이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네. 보면 앞으로 정말 바뀐 게 없어요. 그래요. 선물 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목표 주가 오늘 14만 원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말씀드리려는데 14만 원은 엄청나요. 내년도 이익이 분기 20조입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지. 근데 그걸 바로 믿는 게 아니니까 한 9만 원, 한 5천 원에서 10만 원, 한 6천 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익만 보면 삼성 하이닉스도 뭐 50만 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하지만 언제든지 45만까지 내려갔다가 그렇다고 60만 원 바로 가기는 어려운 거니까 이제부터는 매주하고 가는 각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베스트는 아닐 수 있다. 베스트가 아니라면 뭐냐면 변압기가 될 수도 있고 조선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다 덜 간 종목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아무것도 안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살 때 반도체를 50% 사고 나머지 거는 10 산다. 이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레벨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 여기서 20% 먹는 거하고 딴 거 20% 먹을 수 있는 거하고 솔직히 솔직히 보셔야 돼. 갖고 계셔갖고 안 파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동생이 산다 그래. 그러면 내 동생 망하게 하는 게 아닌 이상 얘가 뭘 사는 게 더 좋을까? 1억 갖고 할 때. 그 삼성전자 몰빵하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별로 많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뭐 그 비중이 안 갖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이 순간에 최고인지 아닌지는 잘 매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인디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오늘 사서 오늘 먹는다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변압기도 괜찮고 조선도 괜찮은데 많이 나온 뉴스는 어쨌든 식상해져요. 좀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조선 좀 많이 나왔죠. 변압기 생각보다 잘 나가네. 생각보다 잘 나온 뭐 이유가 있네. 그러면 생각보다 더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눈치 있게끔 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땡땡땡 말씀해 주셔서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마감을 하는 상황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전효민 님도 땡땡땡 해 주셨고 제닐리 님이 진행 너무 잘하신다 해주셨어요. 사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혼자 하게 돼가지고 약간 지금 조금 갑작스러운 감이 있는데 응원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여러분 감사해요. 네, 좀 다들 예쁘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자, 그리고 놀자 벌자님도 땡땡땡, 웃경군패님도 땡땡땡 해주셨고 치키차카님이 외인들이 며칠 전부터 신호 줬다, 좀 눈치가 없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진빔하이볼님이 파티가 끝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해주셨고요. 내일도 하락이야 뭐 이런 의견 약간은 좀 보수적인 의견 주신 분도 있고 떨어져도 땡큐 올라도 땡큐 이렇게 또 네, 정의로운 사위님도 해주셨고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고 계셔서요 감사드리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부장님한테 오늘 개인들 잘 산 겁니까? 이렇게 질문 드렸잖아요. 네. 공장님한테도 좀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단편적으로 질문 드렸을 때 현명한 대답해 주셨는데 공장님 오늘 개인들 잘 산 겁니까? 잘 못 샀죠. 잘 못. 네. 아니 한 결론으로 보는 결론으로. 거면, 네. 일단 떨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떨어졌으니까. 네, 일단 잘 못 샀다고 봐야 되는 거고 급했죠 좀. 네. 근데 지금 급하게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변압기 같은 거 사셨고 뭐 건설 기계 뭐 이런 거 사셨다 그러면은 잘 사신 건데 그게 아니고 기존의 주주들의 급하게 따라 샀다 이러면 좀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여전히 강하게 보는데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급하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급하게 따라 사는 데서 물린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서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폼으로 들어온 분들이 주식을 진짜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게 정말 좋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투자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끝까지 간다면 오케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 물리면 고점에서 물렸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거고 그러면 반등할 때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봤는데 제 스스로도 그랬어요. 제 스스로도 어떤 특정 시점에서 좋게 보여서 샀다가도 물리면 그 다음에 못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물리지 말라는 거죠. 먹고 처음부터 수익을 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설사 만약에 뭐 무릎까지 갔다가 뭐 허벅지 허리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손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서 매수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편하고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보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고 대응하면 좋다. 그러면 오늘 이제 출발하면서 좀 1% 이상, 뭐 2%까지도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거의 10시 이제 부근 돼서 쭉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합권까지 거의 붙어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정오 부근 해가지고 사상 처음으로 3,900선 돌파. 그리고 나서 이제 쭉 1시 부근부터 해서 좀 미끄러지거든요. 요 부근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때마다는 어떤 게 오늘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일단 어제 시장이 안 네. 좋았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 네,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잠깐 보시면 네.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이게 4일 만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러셀리션 지수와 이제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이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반도체는 버텼거든요.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모두 빠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신호 자체가 시장에 좀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고 안전자산 뭘로 간 거예요? 채권.
채권 쪽으로. 네. 근데 이 채권 쪽으로 가면서도 좀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오늘 이 신호가 굉장히 특이했는데 자료 금 있으시면 가격이 보여주세요. 네.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막 찍고 있다가 지금 4,1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안전자산 선호라고 한다면 금값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금값이 지금 안전자산 플러스 인플레이션 해칭에 대한 걸로 굉장히 많이 갔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골드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골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골드 쪽에서 빠졌다는 건 그런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지금 투기적인 수요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금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금에 대해서 무조건 베팅해야지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보시는 게 나을 거라는 거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 해칭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불확실성들이 점점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이라든가 가자지구 협상 이제 하고 있고 거의 끝났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건 경우에도 조금, 네, 뭐 지금도 이제 계속 아니에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했지만 네. 이게 뭐 마무리가 된다 이러면 글로벌리 봤을 때 이제 불확실성으로 상당 부분 해소가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인플레이션, 부양책을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오늘 비트코인 두드려 맞은 이유도 뭐 따로 있긴 했었지만 그냥 인플레이션 해칭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의 자산은 금보다는 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채권 아니죠. 코인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대비를 지금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게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계시면 좋고, 어쨌든 골드가 이렇게 빠진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의 투기 수요가 좀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있겠구나라는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인세가 또 약간 뭐 반등하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우리 시장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아침에 봤을 때 그러면 반등이 나오네라고 했을 때 그때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또 샀어요. 그때도 개인들이 이제 사면서 수급을 끌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좋아하면서 반등했다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잠깐 이게 차트 보시면 외국인이 장 초반에 계속 순매도했었고 잠깐 살짝 매수할 때 이렇게 강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도를 시작하니까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것도 순매수라기보다는 매도 폭을 약간 줄이니까 반등이 나왔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이제 그냥 개인이 많이 순매수하는 시장이었던 거죠. 코스닥 같은 죄송해요. 방금 코스닥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했어요. 외국인은 계속 순매도했고 개인이 순매수했고 중간에 기관이 약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 정도였지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았던 건 아니었고, 기관도 지속적으로 보시면 개인이 샀다. 그렇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로에서 봤을 때 순매도 강하게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반등하는 게 살짝 플러스가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겹치면서 12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던 건데 개인 주도로 일단은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이 개인들이 샀던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눌린 목을 빨리 사자라는 기회를 본다는 건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그 시장 조정이 저는 뭐 낙폭이나 큰 뭐 급락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간 조정을 좀 거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런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또 양도세가 50억이긴 하지만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또 수익 확정하고자 하는 기관들의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수급적으로도 약간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랐어야 되는데 못 샀는데 할인되니까 땡큐 이런 걸로 이제 사지 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되게 좋아 보였던 브랜드가 있어요. 비싼 브랜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브랜드가 뭐 정말 오랜만에 5% 할인했어. 그러면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샀어요. 근데 보니까 회사가 망한 거예요. 20% 30% 할인해. 그러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물론 이제 그렇게 급락한다는 건 아니고 종목별로는 그렇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급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보고 그 기미를 보고 투자하자. 그리고 그런 반등의 기미가 또 안정적으로 나오면 여기서 또 코멘트 할 거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은 좀 연속적으로 팔고 있고 그걸 개인이 받쳐주는데 기관까지도 거기 이제 들어오면 후반에 좀 흐름이 좋아지고 그게 안 받쳐주면 좀 흘러내리는 이런 네. 흐름이 있는데 오늘은 환율도 사실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코멘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6개월 만에 환율이 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까 이렇게 봤는데 1,44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오 이상해요. 약간 요거 찜찜해요. 이렇게 보는 부분이 사실 환율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요게 1,440원까지도 올라가고 뭐 10원 급등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환율 좀 짚어볼까요, 본부장님? 네, 환율이 그 결국은 한미 협상이 그렇게 빨리 안 될 것 같다는 게 가장 컸어요. 네. 그러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거가 한번 겪고 넘어가게 되면은 1,500까지 갈 수도 있고 1,480 그 전에 했던 거 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버티는 종목 섹터가 있을 것이고 그걸 못 버티는 종목 섹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수익률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언제 사느냐가 또 중요하지만 뭘 사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예. 아무것도 돈이 없다가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환율은 설사 이게 체결이 이번에 됐다 하더라도 바로 1,370, 60으로 50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또 낙관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체결이 됐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한테 에브리바디 해피하게끔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그걸 알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빨리 올라온 상태에서 더 추가 올라갈 때는 이 각도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저가 돼야 된다는 게 원래부터 내재돼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만약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만약에 잘 안 되거나 지금 얘기 나온 그거 아니에요. 3,500불이라는 금액 자체는 그렇죠?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이제는 그거를 분할로 해서 좀 길게 할 수 있고 뭐 초반에 들어가는 돈이 뭐 200억 달러만 되되 뭐 기업들 한 1,500억 달러 그거 하는 거를 에딩해서 그걸로 가름해서 한 2천억 달러가 달러를 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라면 일단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간 상태로 가는 게 맞겠죠. 불안 요소가 없지 않으니까 그러면 리즈너블한 지금 예측이고 진짜 그 구체적인 나오냐에 따라서 다시 이 기준은 아니라고 내려오든지 한 번 더 1,500 근처까지 갈지는 그게 불안하니까 오늘 좀 장이 흔들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국의 대표주가 다 망가졌을걸요. 하이닉스 빼고 삼성전 망가진 삼성전자 빠지고 네이버 카카오는 또 다른 이지만 빠지고 자동차는 당연히 그게 또 애매하니까 또 빠지고 이 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장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때 아까 1.3%까지 빠졌을 때는 약간 과하게 빠진 섹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추이를 지켜보자는 거로 보입니다. 더 갈 수 있어요. 1,440 갈 수 있고 내려오더라도 이게 1,350으로 바로 간다 한두 달 내로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환율은 그렇게 보시는 게 노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40원을 돌파한 환율. 자, 여러분, 네. 오늘 끝까지 저 혼자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두 분 좀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자료도 더 많이 보여주시고, 네. 네. 조금 더 활발하게. 제가 왠지 이런 날이 느낌이란 게 있어요. 왠지 이런 날이 올 것 쌓였어요? 같았어요. 느낌이 네. 약간 속이 좋은 거지. 약간 이런 날이 올 것 같았는데 그럴 때 어떡하지 했는데 약간 저의 어떤 부족함을 두 분께서 오늘 잘 채워주시기를 바라겠고 시청자 여러분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미협상 얘기 나와서 제가 사실 아침부터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네, 물어보세요. 10시간 전에 조선일보 이제 단독으로 나온 기사였는데 한미가 250억 달러씩 8년 분납으로 투자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사실 한 10시간 전쯤에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간에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286조 원의 대미 투자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뭐 이런 워싱턴 소식통이다. 뭐 이런 기사에는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으로 돌리고 2천억 달러를 한국이 출자하는 방안이다. 뭐 미국 측 의중이 반영된 거다. 혹시 이런 부분들 좀 들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환율에도 영향이 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분할 협상, 그게 8년이 분할로. 10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 들고 공장님. 그 수합은 없다. 수학은 좀 어렵거나 아니면 조액일 수 있다. 뭐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들은 이런 거죠. 부분. 네. 뭐 김용범 굉장히, 정책실장이 네. 갔다고 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맞아요. 뭐 이 얘기가 사실인지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쵸.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좀 안 좋은 협상인데 라는 얘기를 저도 했어요. 약간 네. 좀 규모가 그래요. 너무 크다. 물론 이제 8년 분할이긴 하지만 네. 250억 달러씩 매년 나간다는 건 우리나라 세수 뽑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납품하나라는 걱정이 일단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은 아닌데 분산 투자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 어떤 상황을 좀 납득을 한 건데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는 좀 또 규모도 그렇고 이게 원래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들은 뭐 기업의 투자라든가 보증, 차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맞아요. 3,500억 달러를 했던 거였고 실제 투자를 생각했던 것들은 제가 뭐 기억할 때는 전체 투자 금액의 한 10% 20%뭐 요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3,500억 달러에서 2천억이면 뭐 절반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거고 또 거기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수익 가져가는 걸 한국이 1, 미국이 9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근데 한국은 요청을 이 원금 회수할 때까지는 한국이 90%를 가져가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수익이 확정돼서 들어올 수 있을 건지 그거는 애초에 미지수인 거잖아요. 원금 회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걱정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게 다행인 건지 아니면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CNN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협상 조정 교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이 협상을 했던 협상단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화를 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YTN 뉴스로 네. CNN 네, 네. 해서 나왔죠. 근데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협상이 어렵고 어떻게든 협상을 해나가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저자세로 가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일본의 협상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가지 않았고 일본이 결과적으로 밝힌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투자, 선물 투자 같은 형태의 직접 투자를 대규모로 한다 이런 것들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쏟는다. 이거는 저는 이제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 이 투자가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뭐 대여 뭐 투자하는 형태로 가고 거기에 대한 원금 회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뭐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뭐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근데 그래서 이 대통령을 일단 거부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야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번 에이펙 정담회담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MOU 체결이 어렵겠구나. 라는 이제 기대가 이 우려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시부터 시장이 빠지게 된 주요한 계기였다고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천 달러 투자가 돼서 협상이 된다. 그럼 이게 땡큐라고 보이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결국 더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시장은 진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더 끌고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환율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한미 이 관세 협상의 결과치를 좀 시장은 좀 기다리고 있다. 확실히 불확실성이 지금은 환율 쪽으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오늘 어떤 업종들이 좀 올랐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가 1위부터 제가 그냥 편의상 한 25위 정도까지 보면요. 빨간불 켜고 올라간 종목들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 4.17% 올랐고요. 한화 오션이 1.89% 상승, 뭐 삼성생명 1.57% 상승, 현대 일렉트릭이 8.75%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 보이고 현대 로템이 2.99% 3%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냥 명확하게 보여요. 뭐 방산, 조선, 전력,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시 돌아서 조방, 전력. 네. 편, 뭐 이런 쪽인 건가?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업종. 보인 거죠. 딱 정확해요, 이게? 그럼요, 정확하죠. 네. 아침에도 사실은 제가 뭐 리포트 나온 거지 하나 칭찬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LIG 넥스원 같이 방산 중에서 가장 먼저 피크를 치고 내려온 게 LIG 넥스원인데 그 피크 치고 내려올 때 투자 의견을 바꾼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한 하향 조정했던 그 두 분이 어제 오늘 이틀 하루 사이에 둘 다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다시 업사이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멘텀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타이밍이 괜찮았죠. 네. 근데 그 주가는 그 정도 반영해서 2% 올랐어요. 뭐 나쁘지 않고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장주니까 이런 장사에서는 끌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쪽으로 오겠죠. 100만 원 이하 갔을 때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자동차건 반도체건 아니면 뭐 그렇다고 네이버건 2차 전지도 한 차례 올랐고 그러면 뭐 결국은 다시 돌고 도는 거 아니냐. 원전도까지 가고 싶은데 원전은 미국장에서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바로 붙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이고요. 내일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것 새로운 게 없으면은 내일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커요.
물론 미국장에서 IT 종목이 오르면은 오를 수 있겠지만은 뭐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바로 반도체가 바로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죠. 요 상황이 있었다면은 며칠 더. 네. 알겠습니다. 업종 얘기. 뭐 자료도 갖고 오셨겠지만 공자님은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요거를 뭐 명예가 없으니까 있으세요? 보여드릴게요. 네. 왜요? 왜요? 명예가 없으니까 혼나? 스페셜로. 아, 농담. 아니 네. 근데 댓글장에도 지금 명앵커 걱정을 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네. 아니 실제로 다들 좀 아시겠지만 확실히 요즘 좀 아팠잖아요. 그렇죠. 몸이 그죠? 안 좋죠. 굉장히 네. 많이 쉽지 않았어요. 네, 오전에도 많이 아픈 가운데 좀 고군분투한 그런 모습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네. 좀 빨리 낫고 네, 회복하고 나오시기를 기다려 보겠고 오늘 저 혼자 하는 것도 좀 많이 네, 너그럽게 봐주시고 자 스페셜로 네, 어떤 자료 요거 보여주실 차트 거예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좋아요. 이게 이제 증권사마다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네. 무조건 맞다 이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여기 차트를 잠깐 이제 집중해서 좀 보여주시면 네. 이게 뭐냐면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옵션 포지션이 지금 보면 이렇게 직선이 거꾸로 가 있죠.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외국인들은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수익이 난다. 네. 선물 옵션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지금 하방으로 완전히 걸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면 지금 그 손익 분기점이 어디냐, 선물 옵션의 손익 분기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게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익 분기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제로 그러니까 수익이 0인 것과 겹치는 부분이 대략 500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53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디 정도 지수가 내려가야 수익이 나냐? 500 정도 가야 수익이 난다. 그러면 선물 옵션에서 이렇게 손실 포인트를 잡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현물을 때려서 이 선물 옵션에서 수익을 내게끔 맞출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당분간 제가 기간 조정도 얘기했었고 했던 것들이 외국인의 포지션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이 대응하면서 천천히 현금 갖고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다 매도해라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현금을 일부 좀 챙겨두면서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나는 오를 것 같은데 좀 지켜보지 뭐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전반적인 시장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순매수를 보면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굉장히 강하게 순매도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순매도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도가 3,800억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순매도가 강했는데 오늘 외국인 전체 순매도 규모를 보면 4천억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에 대한 순매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근데 그 외에도 네이버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기존은 이제 최근에 주도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좀 순매도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순매수했던 것들을 보면 말씀하셨던 조방원이 다시 들어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야 결국 다시 실적 시즌은 실적이야. 근데 실적 보니까 까보니까 결국 조선방산 원전이더라. 조선방산 전력기기더라. 그럼 다시 가야지 뭐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오늘 실적이 공개됐던 HD 현대ኤлек트릭이 급등했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기기들의 동반 같이 상승한 흐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이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가 간밤에 이제 새벽에 있었잖아요. 네. 사실 좀 안 좋다. 뭔가 이익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안 좋다. 실망감이다. 그래서 시간외에서는 좀 크게 빠지는 감도 있었고. 그런데 ESS 쪽은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좀 잘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오늘 좀 반영된 게 있어요, 본부장님? 글쎄요. 테슬라 아침에 그 얘기는 별로 많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장이 테슬라 임팩트가 2차 전지에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다지 이거는 장 자체가 테슬라는 사실은 매출이나 그 테슬라의 매출이나 아니면 GPM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죠. 그거는 사실은 좀 더 좋았어요. 그 임팩트 자체가 있었다고 하긴 어렵고 순위 EPS 단에서 빠졌는데 EPS에 빠진 거는 얘네 크레딧 있어요. 크레딧. 얘네 그 탄소 그거 배출권 하는 거 그 전기차 파는 걔네들이 사가는 다른 데서 사가는 건데 그게 확 줄었어요. 작년 동기 대비 한 40% 가까이 40% 이상 빠졌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몇 억 달러 되거든요. 그거 빠지니까 얘네가 마진이 애매하니까 영업이익 GP 마진이
붙은 것이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가 주가가 엄청 빠지지는 않았을걸요? 5% 빠지지 않았잖아요. 한 3% 정도. 네, 그건 그 주식 그런 빠진 건 아니고 한국은 굳이 얘기하면 걔네가 옵티머스 로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별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어요. 그게 실망이 있을 수 있어요. 로봇이나 뭐 그런 쪽에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른 그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 미국에서 좀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테마 모멘텀 주식이 다 빠졌거든요. 러셀도 빠지고 반도체도 빠지고 더% 빠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테슬라 때문에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부분도 아까 이제 뭐 선물 옵션 외국인의 포지션 이제 공장님께서 짚어주실 때 그렇지 하면서 작게 좀 동의해 주셨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좀 그렇죠. 외국인 포지션 좀 그 동의하세요. 분위기가 이제는 어떠세요? 그 언제든지 3,850, 3,950 갈 수 있다고 제가 일주일 전에 딱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딱 거기까지 왔잖아요. 3,900까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3,500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정도 아닙니다. 조정은 5에서 5% 이상 장애 10% 정도는 빠져야 좋은 정이 되는 거지. 3% 5% 빠진 거는 그냥 딥이에요. 딥. 나중에 오늘의 한마디 보겠습니다. 살짝 1,000번까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왜 못 건드리냐? 꼭지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꼭지에서 잡을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물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범자님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 사람들이 지금 급한 마음에 사는 거죠. 급한 마음에 사다 보면은 확률적 제가 반도체 그 소부장도 얘기했듯이 이제 사면은 10개, 3개밖에 잘 집어야지 먹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삼성전자 하에서 버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가 여기서 순수하게 먼저 더 가는 것보다는 다른 쪽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리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제 오늘 같은 날 만약 사더라도 반도체를 더 많이 사지는 않죠. 네. 그리고 사더라도 현금은 꼭 남겨놓죠.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배우시면 돼요. 이번에 혹시라도 걸려서 뭐 개별적으로는 한 3% 빠질 수도 있고 5%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보시고 급한 마음에 들어갔다 싶으면 일단 사고 싶은 거에 3분의 1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딥 정도의 수준이다. 딥이죠. 오늘 이제 3%. 딥 했을 때 사신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바이더 딥. 딥이 바이 더 딥가 아니라고. 깊이 바이 딥 장이 아니고 바이 더 딥. 딥일 때 사는 거지. 딥 살짝. 예. 근데 아까 공장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 비싸서 못 사는 게 한 7% 할인해주면 덥석 잡는데 덥석한 마음을 급하다 생각하면 3분의 1만 발휘하라니까. 그는 몸소 경험을 하시고 지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경험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을 거고 안 그런 분들은 또 0.7% 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마이너스일 때도 사고 0. 플러스 갔을 때 사고 하면 플러스면 조금 덜 빠진 건데 꼭 올라가서 0.5% 이상한데 할 때 그때 사면은 그때 왕창 샀으면 오늘 엄청 마이너스지. 예.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이틀 사이에 마이너스 3% 났을 수 있어요. 이틀 사이에. 근데 이틀 사이에 잘하면 플러스 3% 났을 수도 있어. 예. 그러는 거니까 그거는 뭐 스킬은 자기가 스스로 깨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 9월 30일에 종가 보니까 3424예요. 3424 코스피. 네. 오늘 종가가 3845니까 410% 넘게 왔네. 421포인트가 지금 오른 거니까. 그렇죠? 9월 30일 비교해서 오늘이 이제 23일이니까 그 사이에 400포인트, 420포인트 넘게 오른 요 상황. 그러니까 3,900 찍고 내려왔어도 420포인트 넘게 오른 요 상황이 사실 조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딥이다. 딥도 아니고 그냥 딥한 거다. 네. 동의하세요, 공장님? 그렇죠. 지수로 보면은 그런데 근데 종목별로 보면은 좀 타격을 입으신 분들이 많죠. 20% 30% 조정받은 것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고점 대비해서는 미리 밀렸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손에 손잡고라는 표현을 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는 시장이 아니고 좀 돌 것 같다. 근데 그 이후에 시장 보는 분위기 어떠세요? 반도체 좀 조정, 그러니까 좀 쉬고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 쉬고 오늘 조방은 올랐고 최근에 보면 이제 화학 올랐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는 안 밀리는데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변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려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대응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 갑자기 조방원 뜰 때 조방원 물려 있었는데 나 가슴 아파, 진짜 마음 아파 라고 하던 분들이 먹었지 여기서 추가로 막 빨리 따라 들어가면서 수익 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적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 물려도 좀 버티고 그냥 이따가 나중에 오를 때 편하게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시면 뭐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미리 말했을 때 제가 이제 손에 손잡고 얘기했을 때 그럼 다른 거 좀 보면서 그동안 놀려 있던 것들 그런 것도 한번 볼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미리 대비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쉽지 않으니까 사실 트레이딩은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니까 뭐 그냥 길게 보면서 정말 좋은 것들을 싸게 팔 때 담아간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 좀 천천히 담아가 보지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지금의 조정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기회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살 때는 나눠 사고 싸잖아요. 빨리 다 파는 거예요. 근데 미련하면서 팔 때는 천천히 팔고 살 때는 급하게 사. 거꾸로. 거꾸로. 거의 80% 그렇게 해요. 네. 그 버릇을 고쳐 먹지 않으면은 백날에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 그렇죠. 때는 네. 급하지 않게 반드시 분할로. 근데 약간 싸한 느낌이 들어서 팔 때는 과감하게. 과감하게. 거꾸로 하지. 거의. 오늘 이제 종목 중에 HD 현대일렉 8% 올랐고 뭐 LS도 좋았고요. 이런 부분 전력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세요? 네. 뭐 자료로 갈까요, 그냥? 어떻게 네. 준비하신 어차피 다 있는 내용이라서. 좋아요, 그거부터 좋아요. 하시죠. 그럼 자료- HD 좋아요. 하시죠. 네. 네, HD 현대일렉트릭은 일단 실적이 나왔죠. 네. 네, 잠깐만요. 보시면 매출액은 9,954억 원, 예상치에 거의 부합했고요. 영업이익은 2,471억 원으로 예상치보다 7% 좋았습니다. 네. 근데 요것들 실적을 한번 이제 회사가 발표한 것들 내용으로 보면 매출액 9,954억 원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이미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출액이 26%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전력기기 쪽은 좋구나. 물론 이제 장기간 수주가 쌓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도 높았겠지만 그만큼 계속해서 실적이 좋네라는 거였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9%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 레버리지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실적은 좋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들은 사실은 이거였어요. 수주. 북미 쪽에서 수주가 꺾이면 이 회사는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수주가 지금 여기 선이 수주잖아요. 수주가 지금 7억 6,300만 불. 직전 고점인 1분기보다도 더 넘었네요. 좋은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북미 쪽의 수주가 너무 좋네. 수주가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 회사한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근데 일단 765kV 대규모 고압 변압기 이게 이 고압 변압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기업이 별로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이 고압 변압기를 수주하면서 수주가 증가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봤는데 이 코멘트가 중요해요. 여기서 코멘트가 미국의 AI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과 국내 반도체 기업들 간의 회동으로 AI 산업 확대와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것들을 대비해서 AI 쪽은 이제 막 시작이고 이제 막 증가한다는 거니까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 어닝 쇼크가 좀 있었어요. 매출액이 1조 2,163억 원, 거의 컨센서스에 부합했는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 약간 부진했거든요. 10% 정도 부진했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이제 50% 증가하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나 현대 일렉트릭이나 다 실적이 좋은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지만 이 실적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관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해 전망치도 관세 때문에 하향하는데 문제는 관세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한 것들을 내가 전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주 나오는 것들, 앞으로 수주하는 것들은 관세가 반영된 수주다. 그럼 앞으로는 수익성이 매출도 올릴 거고 수익성은 개선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면 종합적으로 26년 실적은 기대가 된다. 왜냐라고 봤더니 부산의 변압기 공장을 증설했다. 그리고 자회사인 LS 파워 솔루션도 변압기 공장을 증설했다. 이 증설 효과가 26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약 5천억 정도. 이 회사 매출이 한 5조 정도 넘거든요. 올해. 맞아요. 그런데 증가되는 여기서 10% 정도는 변압기에서 증가될 거라는 건데 이 변압기는 마진이 높다는 거죠. 기존 사업 대비해서. 그러니까 마진 높은 사업의 매출이 10% 증가한다는 건 분명히 실적 증가 요인이 된다는 거고 이 회사가 다른 회사 대비해서 좀 약점이었던 건 미국향 매출이 좀 안 좋았다는 거였어요. 근데 XAI 쪽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쪽 데이터 센터 기반의 수주가 들어오면서 실적이 미국 수출도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되면서 P5 투자가 재개되면 또 여기 관련된 변압기도 늘어날 거고. 전 여기도 또 주목을 했는데 ESS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ESS 관련 전력기기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주를 봤더니 200억이었고 2분기는 700억인데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도 2배가 넘는 1,500억. 그러니까 그만큼 ESS 관련해서도 수주가 나오고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전력기기 대비해서는 소외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램프업이라든가 전력기기를 봤을 때 ESS를 봤을 때는 이 LS 일렉트릭도 지금 쳐질 필요가 없겠네. 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날아갔고 좋았고 효성중공업 같은 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력기기가 AI 관련된 기대감, 수주 기대감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면 전력기기 추가로 갈 수 있겠네라는 기대감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S 일렉 36만 4천 원 13.93% 거의 14%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일제히 지금 증권사들에서도 목표 주가 올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S 쪽에서 43만 원, 뭐 대신 SK 쪽에 42만 원, KB 41만 원, IBK 40만 원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멘트를 조금 네. 더 좋아요. 붙여드리면 네. LS 일렉트릭 아까 그 캐파가 10% 증가되고 마진이 더 좋다고 했잖아요. 그럼 심플리 그럼 얼마가 더 증가되는 거예요? 이익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10% 플러스 알파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가가 오늘 얼마 올랐어요? 13, 14, 뭐 13% 올랐어요. 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얼마예요? 뭐 올라가는 게? 예. 그러니까 몇만 원, 왜 20몇 프로 41, 안 오르고 43. 왜 5% 안 오르고 네. 13% 올랐을까? 이게 계산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좀 더 풀어. 아니 캐파가 10% 들어간다며 마진이 더 붙는다며 그럼 한 15%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 바로 들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20%못 가지 흥분해서 왜 목표 주가가 40만 원이면 이제 더 올라가면 그 괴리가 10%도 안 남잖아요. 안 잡은 마진 헷갈리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참 의미 있던 게 LS 일렉트릭은 사실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실적인데 정가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가시킨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했는데 오늘 아까 HD 현대 일렉트릭도 아까 비슷한 얘기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그 관세 영향이 더 줄었어요. 전분기보다 200명 배던 것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어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그러면 주가가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냐면은 아까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잖아요. 걔네들이 일단 그 데이터 센터 칠 때 얘네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한테 얘네가 공급해 주거든요. 그 가격은 올려받아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가격에 신경 안 쓰거든요. 가격 압력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미국의 하이퍼스케일 할 때 가격을 높여도 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 관세가 완전히 개무시되고 가거든요. 관세 효과가 더 줄었다니까 2분, 3분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나중에 유틸리티 업체들이 할 때 올라갈 때 이게 용역이 바뀔 때는 내려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성중공업도 어떨까? 실적 발표 안 됐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효성중공업은 실적 발표 안 됐어요. 얘네는 11월 달에 들어가서 합니다. 근데 미리 오르나지. 이야, LS 일렉트릭 정가시켜. 진행이 내년 좋아? HD 현대 일렉트릭 보니까 완전히 개무시되고 하이퍼스케일은 가격을 올려서 받아들여? 그럼 효성은 어떻게 돼? 효성은 더 그런 거죠. 근데 효성 같은 경우는 지금 리포트가 어저께 미리 나온 게 있거든요. 실적 나오기 전에 미국 향으로 수주가 가장 많이 는 게 효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적 발표들이 미리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게 따뜻하게 간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그런데 반도체가 빠지고 있어. 그죠? 다른 쪽 빠지고 있어. 그럼 이게 오버슈팅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갔냐? 하다 보면 그렇게 갖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더라도 내가 그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냐는 거는 경험이 묻어나야 되는 거고, 물론 저는 논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도 실제 할 때는 그렇게 못할 면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붙이면 돼요. 네, 같이 가는 알겠습니다. 거다. 네, 효성중공업도 오늘 7.5% 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전력 관련주들의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리포트는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가 빠지고 있는 와중에 자금의 이동 여기에 섞인 이제 분석들 공장님께서 좀 날카롭게 짚어주셨고요.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광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광고 전문 명예이 없으면 어떻게 아니, 해요? 명령이 왜 오늘 늦게 나온지 오늘 못 나온지 아세요? 기분적으로 아파요. 아파. 그 나는 오전에 더 많이 줬어야 돼. 더 많이 먹였어야 되는데 기력이 회복이 안 됐어. 오리를 오전에 그렇게 많이 안 먹더라고요, 생각보다. 본부장님 빌드업을 잘하시네요. 네네. 같이 오래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서방께. 최근에
스피치 능력이 엄청나게 느셨다고 아, 반응이 막 한프로 그런 덕분에. 아, 그래요? 막 기승전결이 뭐 원래 잘하셨지만 완벽하다는 그런 어떤 댓글들 명예 봤는데. 덕분입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칭찬해야지. 명예공에 전해줄게요. 본부장님이 칭찬했다고. 어쨌든 자 광고하겠습니다. 이거 아침에 드셨죠? 네, 아침에 북경오리 먹었습니다. 고매공방 북경오리 3팩입니다. 자 북경오리 3팩을 드리는데 568g씩 구성되어 있는 3팩입니다. 총 1.7kg이고요. 구성은 오리 반마리, 밀전병, 특제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싸셨네. 네, 굉장히 싸기 전문가세요 이제. 안에 거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그렇게 안에 거. 싸셨어요. 네, 안에 거. 본부장님. 안에 어떻게 구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북경오리 넣고, 두께 넣고 네, 소스 넣고. 소스 넣고. 이렇게 약간 여기 원래 이렇게 파도 넣고 그렇긴 하는데. 아, 그건 없네. 아, 아쉽게. 그건 없지만 집에서 네. 이제 파 조금 송송송송 드시는 것까지. 전 빨리 씹어요. 누구처럼 50번 못 씹어. 자,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정상가가 55,900원인데 핫딜가가 39,800원. 육즙이 살아있다.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다. 겉바속촉인데 공자님도 지금 드시고 계시고 그래요. 조금 씹으실 시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좀 음미하시면서. 네. 3차 완판됐고요. 요거 앵콜입니다. 사실 북경오리가 전문점이 그렇게 막 맛있다 하는 점이 제가 알기로는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이게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먹는데 그냥 뭐 먹으면 맛있고 아닌 분들은 그렇게 뭐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호불호가 좀 있죠. 네. 일부러 찾아가서 먹기 쉽지 않은데 막상 먹으면 맛있다. 이러신 분들은 요거 사시면 가족끼리 단란하게 북경오리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맛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씹으셨어요? 음미 좀 하셨어요? 아침에 드셔보셨으니까 어때요? 고소해. 담백하면서 고소하고 깔끔해요. 나 먹어봐야지. 근데 물론 영양가도 아까 아침에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이거 자주 먹지 못하고 비싸서 이게 좀 비싸죠? 좀 비싸죠. 가격이 있어. 중국에서도 비싸대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매분기 먹고 이러는 건 아니라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먹었던 기억을 봤을 때 호텔이 아니면 엄청 비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 근데 가격을 얘기하셨나? 안 하셨나? 가격 정상가 55,900원, 핫딜가 39,800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감안했을 때는 매우 만족입니다. 이 정도면 뭐 그렇다고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50번은 안 씹고 한 30번 씹으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씹고 있는데 고소하다는 말씀 공감. 딱 넣자마자 좀 고소한 느낌. 좀 밀전병에 안 써고 그냥 고기만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었는데 소스도 제가 짠 걸 싫어하거든요. 요거 딱 간이 짜지도 않고 적당하다는 느낌 딱 들어오는데 공자님 평가, 맛 평가. 네,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거 보시면 두꺼워요. 고기가 그죠? 네, 이게 되게 특이한데 북경오리 할 때 이렇게 두껍게 하는 데를 잘 못 봤는데 조금 두꺼운 것 같긴 네, 해요. 두꺼운데 잘 씹혀요. 음. 방금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좀 질길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좀 적고 담백하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먹으니까 밀전병이 안 좋아요. 근데 요거 집에서 해 드시면 밀전병 싸 드셨을 때 훨씬 더 따뜻하고 고소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식으니까. 좀 식었어. 네, 전병이 식었어요. 근데 고기 진짜 맛있어요. 고기 맛있고 따뜻할 때 드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식었다. 근데 네, 이거 그리고 진짜 집에서 따뜻하게. 파까지 같이 해서 드시면 진짜 파 있어야 돼. 여기는 이제 파가 좀 없으니까 이 궁합이 살짝 좀 파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저도 그죠. 파를 했어요. 같이 먹으면 집에서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좋아요. 근데 공자님 제가 이제 며칠 안 뵀지만 네. 미식가시죠? 네. 맛을 상당히 조화 같은 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죠. 네. 근데 엄청난 미식가까지는 아니고.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옷 입고. 아, 맛있고 네. 맛있고 어쨌든 그럼 좋네. 공자님이 인정하신 북경오리입니다. 여기 사실 북경오리 먹으러 갈 때 이제 껍데기라 그러나 바삭바삭하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명행 따라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거까지 이렇게 바삭바삭하진 않지만 나름 껍질은 약간 좀 쫄깃쫄깃하고 그치, 네, 맛이 좀 쫄깃쫄깃하고 고소하고 육즙은 확실히 살아있다. 요거까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맛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구나.
저희가 아침에 방송에서 하시는 거 보고 이거 약간 귀엽게 생겼다. 좀 이런 생각했거든요. 맛있으신가 봐요. 진짜 계속 드시네. 좋아요, 좋아요. 본부장님. 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립스 온열 손 마사지기, 마사지 건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2도 온열 기능 있고 3가지 마사지 모드가 있고요. 59,000원 추가하실 경우에는 이제 마사지 건까지 증정을 해드리는 건데 정상가가 128,000원인데 핫딜가 99,000원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끼는 건가 봐요. 뭔가 이상하죠. 어벤져스 같아요. 맞아. 네. 무기 같죠, 무기. 한번 튕기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거 귀엽잖아요? 네, 저는 귀엽네. 방송에서 보고. 나 처음 봤어, 이런 거. 그죠? 저도. 판다 같기도 하네요. 판다 손.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네. 느낌 오세요? 그냥 한번 볼게요. 아까 지지지 하는데 뭐 느낌 온다 그러던데. 네. 마사지 시작. 탄력 모드.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귀엽네요. 귀엽지. 네. 쪼여와요. 좋아. 쪼여오고 지금 마사지를 해주면서 요게 옆에 이제 온열을 선택할 열도 수도 하고. 있고, 네, 여기 이제 햇빛 같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누르면 이제 온열이 시작되고 따뜻하게, 네. 근데 가벼워 보여요. 그러니까 가벼워요. 어. 가벼워요. 이거 와이프한테 사랑하면 안 되겠다. 왜요? 등짝 스매싱 이렇게. 아니 근데 저 때리면 죽어. 근데 요즘에 날씨 진짜 너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약간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맞아요. 저도 조금 손 힘들거든요. 저리는 사람들 맞아요, 많죠, 맞아요. 진짜. 이거 근데 진짜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보는 귀여워. 그러니까요. 귀여워요. 네. 집에 둬도 약간 인테리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트레이딩 많이 하다 보면 손이 저려. 네, 그렇죠? 저는 운전. 운전, 그렇지. 저는 아침에 요거 보고 사실 운전 생각했어요. 운전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약간 손이 아플 때가 있어요. 좀 긴장하고 그렇죠. 하다 보면 요거 진짜 좋을 것 같다고 아침에도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해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온열 손 마사지기, 마사지 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59,000원 추가하시면 이제 마사지 건까지 증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온열 기능까지 있어서 근육 이완 또 피로 회복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리얼 에어 마사지로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요거 지금 작동 중이거든요. 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손가락까지 진짜. 손가락까지. 그 손가락까지 끝에 끝까지, 마디. 끝까지 진짜로. 괜찮네. 무선 마사지기 가볍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8개의 풀 에어백 3가지 마사지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광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18분이네요.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댓글에 여성 진행자님 다른 분이신가 봐요. 너무 예쁘시고 잘하시네요. 어머나 림님. 네. 또 공장님 감사해요. 제가 아, 정신이 네. 없어가지고 오늘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니까 댓글 신경 못 쓰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따뜻한 댓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고군분투 조금 하고 있는데 약간 부족하더라도 좀 곱게 봐주시고요.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반도체는 사실 오늘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먹을까? 이런 생각들. 안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반도체가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 그런 가운데 조방변, 조방 전력 이런 게 다시금 이제 올라오고 예. 포트 구성을 본부장님이 지금 그러니까 내 포트 구성을 한다면 이게 매주를 하는 건 다 말씀드리는데 어느 방송에 하니까 네. 그렇게 숫자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본부장님 좋긴 한데 못 알아듣고 머리 아프다. 네. 그러면 나 출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부르라. 내가 그랬어요. 강하게 하셨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어느 구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도 다 올라가.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게 LS 일렉트릭이 잠깐 얘기했잖아요. 왜 36만 원 15%까지 밖에 못 갔을까요? 물론 내일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는 만약에 5% 더 가서 38만 원 되면 5% 쪽가 41만 원 되는데 거기다 대고 또 들어가고 60만 원 보고 나는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아. 이거는 50만 원 부를 거야. 사람들이 곧. 그래서 나는 39만 원 살 수 있어. 이렇게 부를까요?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LS 일렉트릭도. 효성중공업 200만 원 리포트가 2개 나왔거든요. 실적 나오기 전에 미리 나왔어요. 어저께 오는 사이에. 지금 얼마죠? 효성중공업 올라서 얼마입니까? 효성중공업도 거의 뭐 한 184만 원이죠. 8%, 그죠? 200만 원이 아마도 내년까지도 했을 때 28배 넘어갈 것이고 내후년 거에 20배, 내후년 거. 27년 거 한 20배, 21배 주면은 200만 원 나와요. 184만 원 넘었구나. 아시겠어요? 네. 20배? 내후년 거 땡기면 200만 원 나온다고. 지금 184만 원 됐어.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10% 남은 거잖아요. 그걸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 목표 주가에 근접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쪽에 더 빠지면 이거 사는 거고 이거 빠지면 이거 사는 거예요. 그 지랄하고 뭐 편하는 거 없느냐? 지금 없어요. 없는 건 있냐고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14만 원 나왔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리포트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나온 거니까 14만 원, 14만 원 리포트가 내년도 80조 영업이익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분기 영업이 얼마 나왔죠? 10조 나왔죠. 그거 제가 항상 말해요. 15조 나오면 9만 원 넘어간다 그랬고 15조, 17조, 18조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면은 10만 원 초반, 11만 원 갈지도 모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14만 원짜리 나왔어. 근데 20조야 분기 시작에. 4분기에 3분기 12조가 16조 간다고 4분기 나왔고 내년 평균 20조에서 나온 게 그 사람이 14조를 불렀어요. 이익이 8조 나면 14만 원까지 못 가더라도 아마 12만 원은 아마 분명히 칠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이 맞다면. 근데 그게 내년 거죠? 우리가 불과 4개월 전에 예측을 못했죠? 못 차는 게 제가 부족한 데 있지만 30년, 이거 20년 다 마찬가지예요. 3개월 전에 지금 다른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걸 변화에 적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목표 주가 12만 원, 11만 원 갔어요. 그러니까 12만 원 잡고 하면 지금 이제 오늘 빠져서 여유가 생겼는데 더 빠지면 어떻게 되죠? 하인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럼 그 괴리가 더 벌어졌죠. 그럼 더 벌어지면 그 변화기보다 여유가 더 있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이거 오겠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딱 해갖고 누구나 다 알게 이 삼성전자 15만 원 분명히 가고 이거는 이제 그 변압기는 이제는 목이 차서 다 갔어요라고 그렇게 클리어 컷하게 얘기를 갖다 내미는 사람은 없다고. 그걸 매조를 하시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 안 보시거나 아니면 그 이해가 안 되면은 거기까지 그냥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왔어요. 대부분이 그래. 만약 그런 거 원하지 않으면 목표주가 괴리가 많은 종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안 간 종목. 예를 들어볼까요? 롯데렌탈. 한번 보세요. 롯데렌탈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이런 거는 안 가는데 오늘 같은 날은 디펜시가 붙었지. 근데 이 목표 주가가 얼마냐면은 애널리스트가 가장 낮은 게 3만 5천 원이고 4만 몇천 원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 매각 어피니티 하는 거 그거 하면 7만 원도 부른 사람이 있어. 목표 주가 밸류에이션 갭으로 따지면 이게 더 싸지. 근데 모멘텀이 안 붙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만약 길게 보시면은 이런 저런 거를 차근차근히 남들 안 볼 때 사들어 가야 돼요. LG 일렉트로, LG 전자, 네. 목표 주가 괴리가 아직 있죠. 또 뭐 있을까? KCC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이제 자사주 소각할 수도 있고, 얘네들은 EB 발행을 하면 돈도 들어와서 빚도 갚을 수 있죠. 재미없죠 이런 주식. 근데 재미없는 주식이 목표 주가 괴리가 가장 많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는 비중이에요. 그래도 삼성전자 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현대 효성중공업이 180만 원 했지만 200만 원? 목표 주가에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하면은 비중이에요. 이거를 20%, 저거를 10%, 저거 30%, 현금 30%. 이거를 항상 매일매일 매주 생각을 하시고 엑셀로 변화시키면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 섹터에 네. 올인하지 않는다면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맡기세요. 너무 길게 얘기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딱 필요한 말씀, 새겨드릴 말씀 해주신 것 같고, 공자님은요, 포트 구성, 요 상황에서. 오늘 사실은 화장품도 조금 반등해줬고요. 못 갔던 엔터도 좀 반등했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 엔터 그렇게 못 간다 했는데 이렇게 조금 눌리는 시장에서 반등해주는 요런 애들을 뭐 보기에는 또 이거는 안 좋을 때만 가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반도체 여기서 먹을 게 더 뭐가 있을까? 뭐 아까 말씀드린 질문 그대로입니다. 조방, 전력 어떻게 뭐 포트 구성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면 ADR 지표가 한 70대 정도예요. ADR이 뭐냐면 뭐 15일 동안 상승 하락 종목을 비교해서 네. 한 지표인데 100이 기준이고 이게 70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낮은 지표인 거죠. 120이면 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수가 고점이잖아요. 지수가 고점인데 70이에요. 이 말은 뭐냐? 대형주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럴 때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과거에 됐어요. 대형주 쏠림이 될 때 이렇게 ADR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지수는 밀릴 수 있어요. 지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반도체 기존에 끌고 왔던 대형주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중심으로 좀 밀리면서 지수는 밀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밀릴 거냐 보면 그러진 않을 것 같네 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손아손잡고라고 하는 그 분에서 그러면 여기서 좀 밑에 있던 것들은 끌어올리고 올라갔던 것들은 내려보면서 약간 키 맞추기가 지금 있을 만한 그런 순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눌려있던 것들이 충분히 갈 수 있던 시장이었다. 아니면 과거 대비해서 아예 좀 완전히 밑에 쩔어 있다가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국면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산업들이 또 갑자기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에도 누구도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저께 갑자기 어제인가요? 주주 어제죠. 네. 어제 갑자기 급등이 네. 나왔죠. 네. 근데 어제는 이제 뭐 주주 환원도 있었지만
뭐 그러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이 뭐 캐파를 줄인다, 뭐 중국도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유가가 좀 반등한 영향도 좀 있었고, 인도가 경제가 좀 좋아질 거다. 이 인도와 미국의 협상 이후에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 결국 화학 제품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좀 다르게 가는데 내년에 시장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유동성이 터지면서, 네. 시장이 좋으면서 돈이 풀리기 시작하고 돈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면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소비가 늘어나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나쁘지 네. 않습니다. 뭐 특히나 대한유화 같은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 화학 쪽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그냥 바닥에서 사기에는 나쁘지 않고, 좋아요.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실적이 망가지는 기업들은 답이 없어요. 네. 근데 실적이 버텨주는 기업들 중에서 많이 눌렸던 기업들은 한번 볼만한 거죠.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유럽 쪽 판매는 여전히 견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기업도 오늘 좀 다른 상대적으로 좀 좋았거든요. 실리콘투가 다른 화장품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면밀하게 보면서 프리뷰가 나올 때 그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실었을 때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어느새 이렇게 돼가지고요. 오늘장 한마디, 오늘 시장에 대한 한마디씩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그 네. 부분 들으면서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오늘 한마디. 이걸 안 쓰길 바랬는데 그거 써야 될 수밖에 없네. 준비하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절기 중에서 오늘 무슨 절기예요? 네, 그거 페이지 뭐라네요? 28페이지. 네. 그림 하나 잠깐 보시고. 그림 28페이지. 네.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자 약해요. 밑에 자는 아실 거예요. 강, 떨어질 강. 상강이라고. 네. 상강이 뭐냐? 네. 꽃도 있고 있네. 24절기가 있어요. 이게. 네. 근데 거의 이제는 끝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이제는 서리가 내린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날이다는 네. 얘기예요.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고 추워지는 날이에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거다. 뭔 얘기냐? 좀 뭔가 조심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장이거든요. 이거 조금 시장을 약간 좀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자고. 준비는, 자연이 그렇게 변하고 인간도 거기에 맞춰서 겨울이 꼭 얼어 죽는다는 게 아니고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뭐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시점에 그래요. 상강이 왔고 오늘 우연치 않게 좀 빠졌어요. 네, 짧게 오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강에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홍자님은? 네. 네. 타짜 보셨나요? 혹시 타짜? 영화? 네, 영화 타짜에 보면은 요 예림이를 만나는 한 아저씨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림이 주식이 뭐야? 네, 오늘 한마디 파도요. 네, 오늘 한마디는 파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하죠. 원래 노름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파도.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당연히 내려갈 수 있고 내려가면 서핑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다시 서핑은 안 했지만. 네,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너무 또 올랐다고 해서 너무 황홀하지도 말고 그런 부침이 있다는 걸 알고서 적당히 매매를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이 일비하지 말고 지금 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또 3,900도 봤으니까 어느 정도 나올 자리에서 온 어떤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런 부분도 딥으로 끝나면 돼요. 딥하게 안 하면 돼. 딥으로 끝나면 돼. 내일 딥 요 얘기 안 나왔었어요. 진짜 딥이었다. 네, 이렇게. 그러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안내 드릴 사항은 이런 지혜, 위스덤 칼리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위스덤 칼리지 2026인데 연사 라인업이 어마어마하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대한민국 저송노와 정의원 소장이 뭐 다 아실 거고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철학을 읽어내민 오태민 작가 뭐 몇 번 저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또 인사이트 갖고 계시죠. 또 언더스탠딩 위대한 문명사 시리즈로 한국의 길을 보여준 김태유 교수, 세계적인 지휘자, 클래식 대중화를 이끈 금난세 지휘자, 이렇게 국내외 최고 전문가 17명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 직접 만나는 오프라인 토크 콘서트 신청 기회가 여기 남은 좌석이 얼마 없다고 하네요. 이거 빠르게 좀 신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이 저는 이제 마지막 클로징 멜론 그렇군요. 마지막이 네. 될 마지막이라고요? 거. 오, 안타깝네요. 이제 뭐
민트 돌아오셔야죠. 네. 그러니까요. 네. 왠지 왕이 되실 것 같은 느낌. 아 무슨 말이에요? 유족예배를 내일 또 네. 잘 거뒀으면 좋겠고 성원해주신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